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어요. 먼저 발단이 된 사건이 뭔지 또 어떤 이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려 5년 전 일이 소환된 겁니다. 네.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단독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를 막으려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시 잠긴 회의장 문을 열려고 이른바 빠루라는 도구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 폭력 행사가 문제가 되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습니다. 네. 당시 함께 몸싸움을 벌였던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0명도 공동폭행죄로 함께 기소돼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당시 국민의힘은 이 국회 내의 사안을 법원의 판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이자 문재인 정부 야당 탄압용 기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공소 취하해 줄 것이란 기대가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기름을 끼 얹은 거죠. 네. 나경원 후보에게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의원님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를 부탁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20여 명의 의원들이 이 한 후보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혹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감을 표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당시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해서 당이 하나로 싸웠던 사건인데 그럼 앞으로 누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겠느냐. 기소된 의원들은 당을 대표해서 기소된 거지 이걸 나경원 후보 개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하로 폄하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폭로 하루 만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한 후보가 이렇게 빠르게 사과를 한 이유가 있겠죠. 한 후보가 사과를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사과가 나와서 정치권에서 좀 논란 반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의원들 단톡방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초대선 의원들 비단 친윤석열계뿐만 아니라 비윤계까지도 이 문제 제기를 한 것 때문에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진화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정법 위반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다수 의회 폭거를 당 전체가 나서 막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충돌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보복성 기소를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은 민주당과 같은 발상이다라고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끝을 계속 남겼습니다. 한 후보는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사과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도 당시 기소할 때 검찰총장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고 말해서 재차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이 막판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사천 의혹 모두 이른바 어대한 구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빠르게 사과를 한 만큼 막판 표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걸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빠르게 사과를 한 것도 당원들을 우려한 것보다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 한동훈 후보들, 나경원 원희룡 후보들은 이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세에 열을 올리면서 막판 뒤집기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후보의 입은 시한폭탄이다. 그리고 그 원희룡 후보는 당대표는커녕 당원 자격도 없다. 헬마우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책 대결은커녕 야당이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당내에서도 전당대회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부 총질로 점철되면서
지금 우리가 공멸하려는 것이냐라는 한탄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단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대를 공격하다가 나왔던 일입니다. 네. 이번 사안 역시 내부 당권 경쟁에 보수 터전 자체를 불태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명품백 수수 관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 역시 민주당은 부적절한 청탁이라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 역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연결짓는 시각도 많은데요.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고발 사주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게요. 경찰과 검찰의 인지 수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고발을 해야 이에 관한 공식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이 사안을 고발한다면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 후보가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소하면 땡큐다. 경찰에서 내가 다 밝히겠다라고 한 만큼 네. 참고인으로 장 전 최고위원이 나서게 되면 이 사건이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로선 댓글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나온 상황이 아니고요. 그 장 전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게 댓글이 아니라 여론조성팀이에요. 즉 한동훈 측 인사가 한 후보 같은 분은 비례 10번을 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해달라고 당시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당시에. 때문에 댓글 부대와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어요. 특히 선거인단의 지역별 비중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유불리가 갈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투표율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지난 해의 동시간대보다 한 2배 가까이 높았고요. 네. 조금 전에 11시 기준으로는 한 14% 정도인데 작년에는 12%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당원들의 관심이나 열기가 뜨겁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수도권과 대구, 경북 당원 비율이 각각 37%, 40%로 전체 당원 투표의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두 지역 당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지금 4명 후보가 다 수도권 후보들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도권에서 상당한 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아무래도 관건일 텐데요. 네. 특히 이 전통 당원들의 선택이 전체 여론조사와 늘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그 1차 투표에서 끝날 것이냐, 결선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이 TK표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기만 해도 후보 간의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된 걸로 봐야 하고 네. 이제 특히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미 시기를 놓쳤다라는 게 양측의 평가입니다. 네. 실제 이 두 후보의 단일화 실무 논의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고 하고요. 이 상대 후보가 포기하는 것 외에 협의를 통한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각 캠프에서는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1+1은 2라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애초부터 단일화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네, 김두관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그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지난달에 당원 당규를 개정했죠. 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연임을 할 경우에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민주당에게 물어보니까 어쨌든 이 조항이 원래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그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있었습니다. 대선 1년 전까지. 그 조항을 당무위 의결로 이제 사퇴 시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바꿨잖아요. 네. 때문에 당무위 의결에 따라 얼마든지 지방선거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이 당무위 의결을 통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는 말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시행 세칙과 선거 일정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외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선거 시행 세칙과 선거 일정을 좀 전면 원점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 진행 중에 경기 날짜와 룰을 바꾸자는 겁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당내에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선을 국회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청문회가 될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국민의힘도 참여하고 있어요. 오전 청문회 진행 상황은 어땠어요? 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청문회에 들어가서 위법성을 따지겠다라고 해서 결국 참석하게 됐고요. 네. 근데 오늘 조금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취재진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얼굴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서 이제 청문회 부당성을 주장했는데요. 이제 국회법상 재판을 간섭하는 내용은 청원 대상이 아닌 만큼 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항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증인 3명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고요. 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명분을 챙길 수 있을까요? 재의결은 이제 남아있는 수순으로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요. 여론전을 통해서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이 네. 포석입니다. 그때까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청문회에 주요 증인이 나오지 않은 한계도 있고 이제 민주당도 조금 윽박지르기 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런 한계가 조금 뚜렷합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